됐어요, 파트 2?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5문제가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파트 2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3. 파트 3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 파악해 보려고요. 자, 기본적으로 파트 3는 2012년도까지 이제 파트 3와 2013년도의 파트 3. 그러니까 기준을 2012년도 12월 달까지로 보는 거죠. 자, 2012년도의 파트 3는 기준의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제 문제, 목적 문제, do next, 제안 요청, 그 다음에 problem, concerned, say about, 정체, 장소를 묻는 문제들이 매월마다 30문제 중에 20개에서 22개가 나오고요. 세부사항이 8문제에서 10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2012년도 때는 그래요. 근데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세부사항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 세부사항 문제가 자그마치 1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기존에 나오는 유형들이 16개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세네 문제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세네 문제가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내가 눈에 익숙한 유형들을 빨리빨리 반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세부사항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타이밍이 밀리면 걔 때문에 같이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타이밍을 빼앗기지 마라. 자, 이번 시험에서 두 문제 정도가 타이밍에 의해서 틀리느냐 잡히냐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문제 나오고 두 번째 문제가 거의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치고 올라오는 거. 그게 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면 결국은 그 두 번째 문제에 있는 성별이라든지 키워드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선점해놓고 내가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한 문제는 잡을지언정 두 개를 같이 빨리 잡지는 못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력을 조금 더 가다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자, 제가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문제와 보기가 너무 긴 거예요. 아, 나 그거 기억해. 진짜 아, 이거 도대체 책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리딩이었나? 와, 진짜 학생들이 이게 빨리빨리 읽어서 지금 이걸 대비 가능할까라고 생각드릴 만큼 너무나 문제가 보기 길었다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014년도 1월 달에 시험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쵸 문제와 보기를 빨리빨리 읽어내어라라고 의도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파트 3에 나오는 문제의 어떤 어휘라든지 보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많이 알아놓으면서 빨리빨리 독해력을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유형의 변화. 자, 아까 제가 2012년도, 그 다음에 2013년도가 달라 그랬는데 2012년도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woman's problem? 이게 이제 2012년도 유형이라면 요즘에 이제 신유형은 What problem has the woman identified?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려워 보이는. 그렇지. 이게 훨씬 더 어렵잖아. 왜냐면 얘는 그냥 훅 들어가지만 얘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2, 3초 정도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또 보기에 3초, 4초 늦게 되면서 역시나 그쵸. 대화에서 또 늦게 되고 이러면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맞아. 자, 이게 이제 파트 3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2014년도 1월달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또 학원에서 저희가 같이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또 저희가 또 마련해 주죠. 아, 저희가 트렌드 파악의 강자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따라올 수 없어. 자,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저걸 알아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조금 더 되새김질 해주시면서 또 2014년도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트 4는 어차피 파트 3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두 지문 정도 까다로웠던 거 그거는 보기가 아무래도 조금 길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셨는데 역시나 여기에 똑같은 그쵸 양식이 포함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LC는 이 정도로 한번 살짝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네. 자, 여기 있어요. 깔끔한 마무리 좋아요. 네. 말이 좀 빨랐죠? 아니에요, 뭐 애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 네. 자, RC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일단은 난이도 볼게요. 아, 3개야? 3개. 아, 적어도 4개는 나와야 되는데 3개야. 나 걱정돼 그래서. 근데 어휘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다 해드리죠, 다. 문법 난이도가 2개야.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 문법이 쉽게 나오면 되나? 아, 왜? 너무 기본 틀만 나왔어요. 네. 기본 틀이라고 하는 정도는 이제 결국에는 접속사 자리, 전치사 자리,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원 자리, 주어랑 동사 수유치하는 문제들 너무 기본 문법 문제 나왔고요. 대신에 문항수는 28문항. 알았죠? 근데 이 28문항은 제 기준이다 보고요. 우리 학생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난이도가 별표 3개. 아,
처음 보는 단어다. 뭔가 이게 날 힘들게 할 것 같은 단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40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있는데 네. 가장 어려운 게 solidify라는 뜻인데 이게 강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olid가 우리가 solid, 딱딱하다, 견고하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동사로 하면 뭔가 이거를 강화시키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센스 있게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종류의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얘가 24문항 나왔어요. 이 24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어휘에다가 부사 문제들, 접속 부사 같은 것도 해석상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어휘 문제로 분해해서 24문항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푸는 유형들이 한 28개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휘로 해석상 풀어야 되는 내용이 한 24문항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파트 오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혹 어려운 게 이제 한두 개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잘 넘어갔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 반 학생들은 이번에 우리 목표치인 5개 미만 다 틀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파트 7 난이도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별표 3개짜리였어요. 기본적으로 9개의 지문, 그 다음에 복수 지문 4개. 이거 그냥 기본 틀을 기본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기사 이런 거 길게, 물론 단수 지문 맨 마지막에 기사로 나왔긴 했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상반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평범한 문제들이었어요. 뭐가 꼬아 있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없었지만 제가 늘 얘기합니다. 파트 7은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답이라는 감은 있는데 확신이 없을 땐, 왜냐면 이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 감은 있는데 확신이 없을 때는 그 확신을 찾으려고 지문을 보지 말라 했고요. 다른 보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보면은 그게 답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이 든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꼭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지 답이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배로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답이라는 감은 있지만 확신이 없을 땐 다른 보기를 먼저 처리해서 소거법으로 파트 7은 풀어보자. 그래야 명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수 지문보다 실은 복수 지문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시간을 다 뺏어 먹는 게 복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 지문을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면 결국엔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 저 오늘 시험 보다가 네. 화장실 2번 갔다 왔거든요. 화장실이요? 네, 그렇지만 시간 내에 다 풀고도 분석도 할 수 있었어. 왜? 나는 클래스가 다르니까. 재수없네요. 제가 애들 수업 때- 지금 보다가 지금 끄는 거 수업 아니야?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빵 터졌는데 실은 이게 그래요? 여러분 이게 클래스의 차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은 진짜 빵빵 터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수 지문은 2지문 묻고 5문제를 푸는 건데 첫 번째 지문은 아무리 어려워도 첫 번째 지문에 나와요. 5번째 문제는 아무리 어렵도 2번째 지문에 있어요. 중간에 3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어디 지문에서 나오는지 알면은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 나갈 수 있게 되겠고요. 이 두 지문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81번부터 85번은요. 첫 번째 인터넷 웹 매거진 광고예요. 우리 웹 매거진인데 여기에 광고하고 싶으면 이러한 포맷 1, 2, 3, 4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광고할 수 있다. 아주 대표적인 토익 지문이죠. 네. 두 번째는요. 이메일이에요. 그 매거진에 거기에 나 광고를 실어보고 싶다. 레스토랑 광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가게고 또는 예전에 해봤다라는 뉘앙스를 좀 주게 될 거예요. once again. 그리고 사진만 좀 주면 되겠다 해서 이런 내용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면은 광고의 목적 나왔어요. 포맷 1, 포맷 1, 그러니까 포맷이 4개 있었는데 포맷 1의 특징 알 수 있는 것들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맷 1은요, 우리가 사이트 보자마자 눈에 띄는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다. 이런 것이 답이었고, 그다음에 이메일의 목적 이런 것도 있었고, 이메일을 쓴 사람에게 대해 알 수 있는 것, 이 사람 예전에도 광고해 본 적 있는 사람이다. 왜? 다시 한 번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었고, 어떤 광고의 포맷을 선택했는가 이런 것도 있었고, 실은 이메일 molto 말고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원했던 거, 이 사람이 알고 싶었던 거. 그래서 결국에는 두 번째 메일 쓴 날 알고 싶었던 건 이 사이즈, 포토그래프의 사진의 사이즈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목적에는 그러겠지만 남들이 저거 갖고 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네. 네이버 카페. 그럼 다 우리 거 가져가.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 거인 양 그렇게 포장해서 하시는데 너무 그러지 그렇지. 맙시다. 우리 다른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같이 와서 얘기하자. 네, 진짜 저희가 진짜 시험 보자마자 막 마지막 회의하면서 저희가 후기 나왔던 거 떠올려서 카페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살짝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자기 거인 양 그렇게 포장해서 자기 카페에 올리시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러지 맙시다. 네. 적어도 펌 정도는 그렇죠. 온라인 에티켓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보면 다 알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저희 나름대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저희 거라는 거 알잖아요. 예. 근데 이거 가져가요. 실은 이 이메일의 목적 문제가 아니라 이메일 지문에서 이 사람이 사진에서 알고 싶었던 것에서 사이즈 문제였어요. 사이즈 분들 이제 그 그때 가져간 거야 그렇게? 네, 이렇게 이메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희가 만들려면 이메일 목적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을 해놨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만 이제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화원 광고에서 이 nursery 예전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이 nursery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 간호사 이런 느낌, 병원 느낌을 주는데 양육하다, 키우다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화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의 광고였고 섹션 1, 2, 3, 4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팔고자 하는 그런 그 나무들이 좀 다른 종류고요. 이국적인 꼭 이로틱이라 얘기하죠. 이국적인 꼭 주문 가능하다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광고의 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꽃을 주문한 주문서였어요. 아주 쉬웠죠. 그래서 날짜 주문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주의사항 정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요. 광고의 목적 어떤 거 할 것이냐. 두 번째 직원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광고에 우리 직원들은 이런 사람들이 했거든요. 여러 뭐 할 수 있다 뭐 등등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어떤 토지에다가 물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그런 어떤 빛이 필요한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게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 레어템 이거 그대로 갖다 쓰더라. 레어템은 원래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레어텀이? 레어템 있었던 건데 이제 레어템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죠 맞아요. 이국적인 꽃이라 쓰는데 저는 레어템이라 했을 뿐이죠. 레어템을 주문하려면 누구에게나 가든 마스터에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었습니다.